밀리터리 매니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착석해 주신 것 같고요. 오신 분들은 천천히 좀 착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례를 먼저 하겠는데 오늘은 뭐 생각이나 국기에 대한 경례 정도로 저희들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기에 대한 경례 주최자입니다. 창원 밀리터리 매니아 포럼 주최자이시죠. 사단법인 문화공장 이승준 대표님입니다. 지금 오른쪽 편에 계시네요. 자, 그다음 비겐의 무기사진 블로그 운영자이신 장상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지요. 요즘 핫한 분이세요. 요즘 핫한 공군 관련 유튜브 운영자이시죠. 멋진 창창 정창욱님 함께하겠습니다. 자, 창원 밀떡계 터줏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좀 쑥스러워하세요. 자, 창원 밀떡계 터줏대감이시죠. 펜저의 국방여행에 조형근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밀리터리아 매니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열리고 있는 우리 이순신 방위 산업전 출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삼 해군 예비역 중장입니다. 이 방위 산업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과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여기 계시는 밀리터리아 여러분들의 어떤 밀리터리 매니아 여러분들의 어떤 지속적인 관심 또 조언 이런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밀리터리 매니아 포럼은 사실 조그만 꿈에서 출발했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국방과 방산에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작은 꿈에서 출발했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 속칭 밀떡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밀떡들은 이렇게 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군인들이 복무하기를 바라고 더 강력한 무기들이 국방 일선에서 사용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늘 작지만 강한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창욱 위 사람을 이순신 방위산업전 홍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이순신 방위산업전 추진위원장 예비역 해군중장 김종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 제작한 기념품입니다. 예, 단체 모아 기념 코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 찍어야 됩니다. 힘드실 거예요. 자, 화이팅 한번 해주겠습니다. 화이팅. 오른손 드시고 화이팅. 펜저의 국방여행을 운영하고 있는 펜저 조형근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 해군의 병력이 지금 7만 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만 명 중에 해병대 병력이 2만 8천 명 정도, 18,000명. 그래서 4만 맞나요? 2만 8천 명이요? 그래서 4만 1천 명이 지금 해군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지금 현재 KDS-4, 그다음에 그 이지스함이 다시 세척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FFX-3가 배치가 된다 했을 때, 그러한 그 병력들이 과연 그 병력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느냐? 지역 해군과 대양 해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개함 방공을 막기가 지금 현재 미사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군 같은 경우가 한 20km 정도 해서 대함 방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초음속 그 미사일이 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키로수가 늘어나는 함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역 해군에서는요. 대양 해군과 좀 달리 지역 해군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밀리터리 매니아 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매넷이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진 창창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폰 꺼내도 괜찮으니까 꺼내셔가지고 검색 누르셔서 멋진 창창입니다. 멋진 창창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숫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지금 그 펜조님께서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늘 그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대양 해군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연안 해군에 대한 집중을 하느냐는 해군이 늘 풀어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과 관련한 얘기는 제가 제외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한 해군이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해군의 국가 방위 전략이 어느 포인트에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전략이라는 것을 먼저 세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육해공군 해병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드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함으로 해서 각각이 전쟁을 하는 전투 영역이, 즉 도메인이 서로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지상군, 해군, 공군으로 나누어졌다면 얼마 전에 미군 같은 경우 우주군이 창설이 되었죠. 그리고 드론과 같은 3차원 공중 공간을 이동하는 타격 수단 및 정찰 수단이 생겨나게 됨으로써 이 도메인이 서로가 크로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해군이 작전하는 구역이 해상과 공중 및 육상까지 가능하고 육군, 지상군의 작전 영역이 해상과 공중까지 확대가 되고요.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사실은 공군인데, 공군은 늘 하늘만큼은 공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해군은 계함방공의 능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게 되었고, 육군의 경우는 드론이라는 3차원 공세 기동적 화력 투사 수단을 갖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공군의 지원이 필요 없는, 여러분들 최근에 그 드론으로 공격하는 그 영상 같은 거 보셨죠? 제 구독자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이런 크로스 도메인의 영역에서 각각의 군들이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화력 투사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일단 해봐야 된다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고요. 특히 해군에 있어서는 이 대양 해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총 톤수에서 많은 톤수를 보유할수록 그 총 톤수가 표현하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많은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이 캐패시티라는 걸로 귀결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양 해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대양 해군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해군의 교리입니다. 지금 주적이 북한이다 보니까 연안 해군 수준의 방어 전략 혹은 이 카운터 어택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시 이 대양 해군, 즉 그 5,000톤급 이상의 이 구축함 수준의 배를 갖추어야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 내부적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교리를 발전시키고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부적인 그 결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내부적 결속이 제대로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경항모 논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군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 항공모함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군의 꿈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뭐 버킷리스트 하나씩 있으시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페라리 한두 개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아니 현실은 싱싱이를 타고 다니지만 마음속에 있듯이 여기 누비자. 예. 아 여기 저 창원 아직 싱싱이 없습니까? 그 저 뭐야? 그러니까 그 누비자 말고 그 전동 킥보드 있죠. 그건 뭐예요? 알파카.
알파카는 그거 아닙니까? 아무튼 자 현실은 그렇고 마음속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그 김종삼 제독님 계실 때 꼭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우리끼리 해봐야 별 소용이 없지만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꼭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등한시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의 문제예요. 즉 해군을 선택하고 해군으로 왔다라는 소속감과 조직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해군이 최근에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위관급 이하 간부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좀 넉넉하게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양 해군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 전략이 있고 그에 따른 국방 전략이 있고 그에 따라서 각 군의 전략이 있으며 이에 따른 교리를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역할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조직에 대한 몰입감이나 만족감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한 애착심은 사실 어디서 나오느냐? 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일을 했던 그 초과근무 여러분들 함정을 한 번씩 다들 관심을 두셔서 아시겠지만 이 리빙 컨디션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임무를 나가게 되면 그 배 안에서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 요원들이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만이 이 구성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군의 일관된 해군의 의지와 목적을 내부에서 지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초과근무 수당의 미지급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100% 미지급은 아니겠죠. 일부 미지급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해군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나 몰입이 과감히 상처를 받게 되면은요. 이것을 다시 봉합하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핵심 인재들이 이 조직에서 떠나가게 되면은요. 대양 해군을 추구하는 우리 해군의 장기 전략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마이크로하긴 하지만 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드리면 결국 한 국가의 군사력은 한 국가의 경제력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양 해군으로 가야 한다면은 결국은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해야 되고요. 아까 팬저님께서도 바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우리 해군이 어쨌든 그동안 3군 중에 상당히 소외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육군 중심의 이 군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여러분 그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었죠. 현실이었는데 앞으로 저는 대양 해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결국은 충분한 화력을 보유하고 해상 기동 수단을 보유함으로써 전쟁이 났을 때 적진 종심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으로 해가지고 적의 전쟁 지휘부를 초기에 타격을 시키고 마비를 시키는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해군이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양 해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안 해군 정도의 수준의 화력으로는 그런 그 의지를 투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인 교리를 좀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런 교리를 발전시키고 해군의 의지를 이 사회의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런 차근차근한 노력이 대양 해군을 길러내는데 초석이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요. 사실은 해군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부사관입니다. 예, 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상뿐만 아니고 초급 장교 같은 경우에서 이중률이 사실 높은 그 현상이 있고요. 심지어는 해경을 가기 위한 어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할의 비판도 사실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생활의 안정이 가져와야 되고 생활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함께 또 수당까지도 이렇게 내버려두면은 아까 정창욱 박사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사기적인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힘을 보태야 되겠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 수당적인 부분을 계속 갈구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서 장기적인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만이 대한학원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조금 포럼의 이제 리더 역할로서 간략하게만 조금 정리를 하면 사실 이제 해군 수뇌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국방 예산의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국방 예산의 소요에 대한 문제가 겹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국회 차원에서 그 해군 수당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찝어줘야 된다. 대양 해군이라는 얘기가 20년 넘게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2045년 여러분들도 한 40대 50대쯤 됐을 때 우리 해군이 100주년을 맞는답니다. 그때를 향하여 줄기차게 직진주행하면서 대양 해군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 해군을 봤을 때 우리 해군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대양 해군이 되겠는가 이런 면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작은 범위로만 보고 싶어요. 뭐 지금 말씀하신 두 분 패널이 크게 주제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과연 우리 해군이 대양 해군이 되기 위해서는 항모라는 개념이 꼭 도입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홀로 해군이라면 해군, 육군이면 육군처럼 홀로 무슨 독고다이처럼 싸우는 일본 말이군요. 이렇게 혼자 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합동훈련, 연합훈련 이런 거를 굉장히 하지 않는 그런 군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대양 해군에 갈 수 있는 우리 군의 역량 향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투력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에게 그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면서 어거지스러운 이런 주장을 하는 대양 해군의 근본이 빠져 있는 훈련은 잘못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페라리 한 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 데도 없습니다. 페라리를 아무 데서나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 집 앞바닥에 정말 좋은 아스팔트로 도로를 깔아놓고 잠시 300km를 밟아본 뿐이죠. 해군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있고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해군력을 육성하고 발전하실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 작전대로 가야지 대양 해군도 되고 진정한 해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신 세 분과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항공모함을 찬성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대양 해군론을 이렇게 주창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 세례를 가장한 반론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완벽히 제 생각이랑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저도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국가급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무기 체계가 선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까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만 또 선택이 됐다면 또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효율적 그 사용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포용적이고 아주 넓은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그 말씀 중에 이 합동 교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군들이
자기의 도메인이 있었는데 그 영역이 지금 현재 크로스 도메인이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육군만 하더라도 지금 TICM만 보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부터 육군 제대가 대대급 이하의 제대들이 서로 상호 교신을 하기에도 굉장히 트래픽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F-35B와 같은 이 고가 고가치 전력 자산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해군과 공군의 굉장히 밀접한 이 합동 교전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 그리고 통신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급으로 봤을 때 이 배정받은 군사 채널 자체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된 채널 안에서 다시 그거를 또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자르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들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첨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제 표방하고 있는 스마트 네이비 전략과도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해군 우리 대한해군이 감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 다 고민해서 대한민국 해군 진정한 대한해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식 행사